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국적법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중공인에게 한국 국적을 제약 없이 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중공의 경우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초국민적인 대우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중공에서는 북경사범대 신흥시장 연구원장 겸 에너지전략자원중심 부주임인 후빌량 교수의 발언이 중국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빌량 교수는 북경사범대 1대1로 학원 집행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 마구 퍼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에게 1인당 연간 10만 유엔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은 8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자국 내에서는 나름 부유층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친중파가 돼 장기적으로 중공의 국가이익에 봉사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프리카 유학생은 2,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공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가가 크건 작건 국제사회에서 일표이기 때문입니다. 후빌량 교수는 아프리카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한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10만 유엔 지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대졸제 한 달 봉급이 3, 4천 유엔 수준이고 자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600 유엔이 보통입니다. 자국민을 홀대하고 아프리카 흑인 유학생들에게 간을 빼주는 지원에 대해 중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2019년 여름 산동대학에서는 이른바 유학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흑인 유학생이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자 학교 측이 그를 돌아가며 보살필 자원봉사자 25명을 모집했습니다. 학교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니 흑인 학생을 최대한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흑인 유학생은 중공에 온 뒤 여러 명의 중국 여자친구를 갈아치우는 등 행실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외국 유학생을 도울 수는 있어도 이상하게 지나친 호의라는 거였습니다. 학교 측이 흑인 유학생에게 메이트까지 지정하려 하자 초국민 대우로 여학생이 무슨 위안부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산동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아주 깨끗한 2인실에 에어컨, 부엌까지 있는 숙소를 제공했지만 국내 학생에게는 비좁고 더러운 6인실을 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유학생에게 무슨 이런 초국민 대우를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우시 직업기술학원이라는 대학에서도 학교가 유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외국 유학생에게 새롭게 지은 숙소를 배정하고 학우들에게는 구건물 숙소로 이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낡은 숙소로 짐을 옮길 것을 종용하는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폭력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흑인 유학생이 많은데 자국 학생보다 대우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유학생 숙소는 샤워기도 있어 아파트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흑인 유학생과 친구가 되라고 지나치게 종용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기가 막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더 나아가 흑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제적 조치를 할 거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흑인을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학우들이 아프리카 유학생이 논문을 쓰는 것을 도와야 하고 교수들이 8시에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유학생은 1시간이나 지각하는 게 예사라고 말했습니다. 허베이 스저庄의 경우 당국이 우한폐렴 검사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병원에 나와보니 아프리카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원에 줄을 선 아프리카인들은 놀랍게도 스저庄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보통 중공에 비즈니스를 하러 온 아프리카인들은 광저우에 많습니다. 광저우에서 의류, 액세서리, 가전제품을 떼어다 아프리카에서 파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스저庄은 이례적입니다. 스저庄은 공업원료, 시멘트, 철강을 주로 다루는 도시입니다. 스저庄의 흑인들은 유학을 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스저庄은 중공의 명문대학 양성 프로젝트인 985 공정이나
과학기술 중점 대학 양성 프로젝트인 211 공정에 따른 대학이 없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이런 중점 대학이 없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도대체 아프리카 흑인들이 스저庄에 무슨 대학에 유학하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유학하는 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스저庄 육군 지휘 학교입니다. 허베이성은 아프리카 대륙과 8,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장성들이 스저庄 방언을 능통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장교들을 중공 허베이 스저庄에 보내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야만 승진이 쉽다고 합니다. 탄자니아군은 동아프리카의 해방군이라고 불립니다. 수단의 남북전쟁, 탄자니아와 우간다 전쟁에서 싸운 이들은 모두 스저庄 육군 지휘학교 동문입니다. 중공은 아프리카에 혁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부는 각국 군사학교 출신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군인들에게 중공의 스저庄 육군 지휘학교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보다知名도가 높습니다. 중공은 아프리카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아프리카 군사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저庄에서 중공식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제식훈련과 각종 구령을 중국어로 하고 당 주석을 받든다는 사상교육도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팔로군의 3.3제 전술도 교육받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이 고안해 항일전과 국공내전, 그리고 항미 원조 전쟁에 사용했다고 자랑하는 보병 전술입니다. 스저庄 육군 지휘학교에서 교육받은 아프리카군 장교들은 자국군에서 순조롭게 승진해 고급 장성이 되거나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자니아군 총참모장도 스저庄 출신으로 군 전체가 사실상 중공인민해방군이 양성한 겁니다. 탄자니아는 1970년대부터 중공에 군대를 보내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제 보병 전투차까지 공여받았습니다. 탄자니아군이 동아프리카의 인민해방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공 군사학교의 구호대로 이기는 전쟁을 했다고도 자랑스러워합니다. 1978년 탄자니아는 우간다 아민 대통령이 전쟁을 걸어오자 중공의 방식대로 여론전, 민사심리전까지 발동해 이겼다고 합니다. 탄자니아는 일주일 만에 6만 병력을 동원했고 중공의 3대 규율, 파랑주의까지 동원해 우간다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단 내전은 동문끼리의 내전이었습니다. 북수단 군대는 중국 국방대학에서 교육받은 이가 많았고 남수단의 고급 장교 그리고 총사령관은 스저庄 육군 지휘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내전에서는 남수단이 이겼습니다. 중공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군도 훈련시켰습니다. 나미비아, 탄자니아, 콩고, 에리트리아, 기니아 같은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 각 1명, 국방부장 8명, 100여 명의 사령관이 모두 중공 군사교육기관의 졸업생입니다. 스저庄은 중공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중공군이 처음으로 해방시킨 도시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스저庄의 붉은 깃발과 혁명사상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스저庄을 고지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기니아 대통령이 중국 국방대학을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중공의 군사교육기관을 수료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아프리카 각국의 군사교육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해 민족 해방을 이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혁명을 수출한 아프리카는 기아에 허덕이거나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공이 자국민을 훨씬 뛰어넘는 초국민 대우를 아프리카 흑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나마 이유라도 있습니다. 중공식 공산혁명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이들의 맹주가 되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익에 극도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